자, 봅시다. 요번 년 수능 특강. 일단은 문제부터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유제 1번이요. 문항 보시면 지금 서로 다른 따뜻한 음료 3잔과 서로 다른 차가운 음료 3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문항은 이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남자 그냥 3명이 있고요. 여자 3명이 있어요. 사람은 다 다른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얘를요,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남녀가 뭐 한다는 거죠? 교대로 앉는다는 거예요. 남녀가 교대로. 그러고 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나한테 6개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요렇게요. 그러면 남자 여자 수가 같아요. 그치? 개념이에요. 그러면 남자를 앉히고 여자를 앉힐 것인가, 여자를 앉히고 남자를 앉힐 것인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똑같으니까 남자를 먼저 배열하고 여자를 배열할게, 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원수연이라는 건 돌고 돌면 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남자들을 앉히는 방법은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여기 남자를 앉히세요. 남자를 앉히는 방법 자체는 3명을 3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3-2 팩토리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지금 나는 남자를 먼저 앉혔다는 상황 자체는 남자 1, 남자 2, 남자 3 이렇게 3명을 그냥 앉힌 거야. 이 앉히는 방법이 3-1 팩토리얼이라는 거고, 이 사이사이에 이젠 여자들을 배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노란색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컨셉은 남자가 이미 원탁에 앉았을 때 원수연을 처리했다라는 건 여자가 앉을 이 자리들은 더 이상 원수연이 아니라는 거야. 더 이상 원수연이 아님. 원수연이라는 규칙은 이미 누가 깨버린 거죠? 남자가 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자리는 모두 구분이 가는 자리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더 이상 원수연이 아니라는 거야. 서로 다른 3자리에 3명을 앉히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답은 12가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려볼게요. 유제 2번이요. 호노노노노 도형이 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요. 나 지금 정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자, 정삼각형은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각 마주보는 대변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갖다 꽂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어머나, 얘를 정삼각형에 우리는 삼심이라고 불러요. 정삼각형에서는요, 무게중심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과 외심과 내심 이렇게 삼심이 일치합니다.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딱 6개의 직각삼각형이 다 만들어지는데 이 6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합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런데 여기에 이젠 동그라미들을 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그라미를 쳐서 1, 2, 3, 4, 5, 6이라는 숫자를 배열할 텐데, 이 문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 뭔가 들여봤더니 빗변을 공유하는 두 직각삼각형에 놓인 2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두 수압이 모두 같다. 그럼 규칙 자체는 이러네. 빗변을 공유하는 2개의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빗변이에요. 괜찮아?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요게 바로 빗변이 돼서 빗변을 공유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나도 우리 2개의 삼각형이 이 빗변을 공유하고요, 이 2개의 직각삼각형이 요런 보라색 빗변을 공유해요. 그럼 이 문제의 규칙은 이렇거든요. 동그라미 치라는 요 영역, 동그라미 치라는 요 영역, 동그라미 치는 요 영역, 이 세 영역에 뭐가 같아야 된다고? 숫자의 합이 일치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일치하는 숫자의 합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그 숫자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마치 주사위의 눈처럼 1, 2, 3, 4, 5, 6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합이 일치한다. 그 일치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1부터 2부터 1부터 6까지 다 더하는 거야. 이게 숫자의 총합이거든. 그런데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세 영역의 숫자합이 일치하니까 난 나누기 3하면 돼. 그러면 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7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쪽 영역의 두세 합도 7, 이쪽 영역의 두세 합도 7, 이쪽 영역의 두세 합도 7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내신 다음에 그러면 두세 합이 7이 되는 경우들 그 경우는 누가 있을까요? 얘를 발견하는 거지. 그렇구나 선생님. 1이랑 6이랑 더하면 7이에요. 다시 누구랑? 1이랑 6이랑 더하면 7이에요. 그리고 나 2랑 5랑 더하면 7이에요. 2랑 5요. 그리고 나서 3과 4를 더해도 7이에요. 이런 거지. 그치? 그럼 마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구나. 1과 6, 2와 5, 3과 4 얘네는 커플인 거예요. 이젠 얘네들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서 나한테 몇 개의 커플이 있는 거냐면 세 커플이 있는 거예요. 이젠 이 세 커플을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돌아가면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이해해? 괜찮습니까? 모양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면은 돌아가면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이 세 개의 커플을 이 세 자리에 앉히는 방법의 수를 구해줘. 이게 문제였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1번, 6번, 2번, 5번, 3번, 4번 이 세 커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각각의 주머니를요. 괜찮습니까? 그럼 주머니를 세 개의 자리 어차피 구분하지 않거든요.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원순열 처리하게 되면 몇 마이너스 1팩 3 마이너스 1팩토리알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1과 6이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1과 6이 뭐를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왜 자리를 바꾸는 걸 선생님이 생각해야 되죠? 이미 3 마이너스 1팩토리알에서 원수열은 깨진 거예요. 그렇지? 원수열은 깨진 거야. 이미 처리를 해줬으니.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각각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 1과 6이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 2팩, 2팩, 2팩 그래서 곱하기 2의 몇 승? 3승가지요. 괜찮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6이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제 3번이요. 문자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한다고 이런 뜻이네. 아, 나한테는 문자가 이렇게 4개의 문자가 있는데 뭐를 만든다고요? 호노노노노노노노 중복 허락해서 5자리에 나열한대요. 즉 순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거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럼 이렇게 설계하자 얘들아. 양 끝이야. 지금 이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은 딱 오로지 유일 한 가지야.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고? 서로 다른 문자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연두색 박스는 규칙이 없어. 양 끝에만 규칙이 있는 거야. 규칙이 없다라는 말 자체는 자유롭게 배열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유롭게. 이게 이 문제를 전체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야. 그럼 빨간색부터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올 서로 다른 문자 몇 개? 2개를 세팅하자고. 그럼 나는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지? 2개를 일단 뽑는 거야. 그럼 4콤비네이션 2라고 갖다 쓸 거라는 거지. 머릿속으로는 구체화를 해. 4개 중에 2개를 뽑은 건 A, B 즉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머릿속으로 구체하단 말이야. A, B를 뽑았다고 쳐. 그러면 분명히 얘는 순서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여기 A, B가 오는 경우와 여기 B가 오고 여기 A가 오는 경우는 다른 경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얘네들 위치 바꾸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양 끝 위치 바꾸는 거 곱하기 몇 가지요? 2가지요. 2팩이겠죠 이게.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를 구성하는 건 규칙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규칙이 없다는 건 여기에
올 수 있는 녀석은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D가 다 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여기도 몇 가지? 네 가지. 여기도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4의 몇 승가지? 3승가지. 이게 답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이렇거든요. 나요 4C는 6이요. 6 곱하기 2의 1승 2의 3승 그래서 2의 7승이요. 다시 말하게 되면 3 곱하기 2의 몇 승이요? 8승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 맞추시게 되면 76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런 풀이도 좀 괜찮거든요. 자, 나는요 얘를 솔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요. 선생님 나는 그냥 부정을 생각해 봤어요. 그치? 어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직접 풀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부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럼 이 조건의 부정은 뭐야? 내가 너한테 물었더니 이 문제에서 전체 경우에서 내가 만약에 부정이라고 불리는 걸 뺀다 이렇게 답을 설계한다면 이 규칙의 부정은 양 끝에 뭐가 오는 경우다?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 이게 이 문제의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세팅한다는 건 이런 거겠죠. 전체는 중복 허락해서 5개의 자리를 메꾸면 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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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체는 몇 가지? 4의 5승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부정을 빼주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부정이라고 불리는 것은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A라는 문자가 같이 올 수 있고 또는 어떻게 B라는 문자가 호로록 양 끝에 올 수도 있고 양 끝에 C라는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양 끝에 D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야. 이렇게 전체 몇 가지가 있는 거지? 4가지가 있는 거야.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건 4가지, 4가지, 4가지 아닙니까? 문자는 총 4개니까. 그래서 4의 3승가지. 나도 4의 3승가지. 나도 4의 3승가지. 나도 4의 3승가지. 우리들을 다 더하면 4의 3승가지를 몇 번 더했다? 4번 더했다가 돼요. 그렇지? 아, 그렇구나.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는 전체 4의 4승만큼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4의 4승을 빼준다. 이렇게 문제를 설계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공통인수 4의 4승을 밖으로 빼게 되면 4 빼기 이렇게 되거든. 괜찮아? 이 문제의 답이 4의 4승 곱하기 3. 이게 2의 8승이 4의 4승이죠. 4의 4승 곱하기 3. 답은 어차피 일치하더라.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거든요. 부정이라고 불리는 생각 자체는 문제를 연습할 때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이다. 우리는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문제를 풀기 힘들 때 당연히 나는 전체에서 그 문제의 부정을 빼서 답을 계산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제 유제 4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갑시다. 유제 4번 시작. 서로 다른 볼펜 5자루를 3명의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3명 모두에게 적어도 볼펜 한 자루씩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이런 게 문제야. 자, 그럼 설계를 이렇게 해볼게. 자, 봐봐 얘들아. 자, 나는 여기를 볼펜이라고 하고 싶고 여기를 사람이라고 하고 싶어. 서로 다른 5개의 볼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볼펜의 이름을 A, B, C, D, E 이렇게 줄 거고요. 사람의 이름을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이렇게 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지금 볼펜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볼펜은 하나도 못 받으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적어도 볼펜은 1개씩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옳지 않은 풀이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옳지 않은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 우리는 공부가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풀이가 틀린 이유를 공부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에요. 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선생님 얘네가 적어도 1개의 볼펜을 받아야 되니까요. 나는 일단 이 볼펜 5가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할게요. 이런 거야. 그러면 구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5C3이라고 불리는 10가지 중 1가지를 나는 구체화시켜 보자는 거지.
그 한 가지를 구체화시킨다는 건 A, B, C가 선택됐다라고 칠게. 괜찮아? 그런데 이 볼펜이 얘를 선택하나 이 볼펜이 얘를 선택하나 이 볼펜이 얘를 선택하는 건 다른 경우야. 그래서 공평하게 한 개씩 나눠 갖는다는 거지. 그럼 얘랑 지금 A, B, C랑 짝짓기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를 서로 다른 세 개 짝짓기 하는 방법은 곱하기 3팩이 되거든요. 좋아요. 이 6가지 방법 중에서도 한 가지를 구체화시킬게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젠 한 개씩 다 받은 사항이니까 나는 D랑 E가 이제 마음대로 한 사람을 선택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D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3가지, E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3가지 라고 해서 3의 제곱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는요. 얘가 이거를 선택하고 얘가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칠게요. 괜찮아? 그래서 답을 썼단 말이죠. 이것이 유유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유유의 이유를 아셔야 돼. 이 풀이가 과연 어디서 틀렸을까? 이것을 우리는 공부해 봐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이 풀이가 틀린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이 풀이가 틀린 이유. 요것이 공부의 더 핵심인 것 같아. 이게 틀린 이유는 이렇거든요.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이 풀이가 틀린 이유는 중복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중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으신다면 이런 경우예요. 자 봐봐. OC3이라고 불리는 여기를 생각했었던 요 경우 속에서는 잘 들어야 해. A, B, C, D가 이렇게 있고요.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있었어요. 그러면 OC3이라고 불리는 이 경우는 CD가 선택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니까요. A, B, C, A, B, D, A, B, E 이렇게 10가지 중 한 가지는 이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속에서는 3팩이라고 불리는 이 6가지 사항, 얘랑 이제 짝짓기 하는 사항 속에서는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C가 얘를 선택하고 D가 B를 선택하고 E가 A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3의 제곱 니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니까 그게 결국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정확하게 이 결과나 여기서 셌던 이 결과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발생된다고? 중복이 발생된다는 거지. 괜찮아. 중복. 어차피 같은 경우인데 계속 세줬다는 거야. 내 말 괜찮아? 그래서 이것이 틀린 풀이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젠 설계를 해보자는 거야. 설계를. 자, 나 규칙 자체는 A, B, C 적어도 볼펜 몇 개? 1개 이상씩 받아야 된대. 이상씩. 그러면 3개 1개 받는 거야? 아니면 2개 1개 받는 거야? 아니면 1개 3개 1개? 아니면 1개 2개? 도대체 어떤 경우지? 너무 많아. 너무 뭐하다고? 많아. 그러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이 문제의 부정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지. 괜찮아? 왜? 나는 이 경우를 센다는 건 그냥 직접 세기가 만약에 힘들었다면 전체 경우에서 뭐를 빼줘도 되는 거지? A, B, C 적어도 볼펜 1개씩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볼펜을 못 받는 유유의 경우인 사람이 있는 경우, 볼펜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괜찮습니까? 이 경우를 빼주게 되면 사람 모두는 적어도 1개 이상씩의 볼펜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나 볼게. 전체라고 불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체라고 불리는 건 볼펜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니까 A라는 볼펜이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짝짓기니까 전체 경우는 몇 가지? 3의 5승가지예요. 난 이제 볼펜을 못 받는 사항, 이 사항에 주목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볼펜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몇 명일 수도 있고 한 명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몇 명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2명이 볼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이렇거든요. 한 명의 사람이 볼펜을 못 받는다는 것은 불쌍한 녀석이에요. 괜찮아? 어떻게? 2명만 받는다는 거지. 2명만 받는다. 볼펜을
2명만 받으니까 1명이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볼펜을 못 받는 사람이 2명이라는 것은 볼펜을 받는 사람은 몇 명? 1명만 받는다. 그 욕심쟁이. 괜찮아? 1명만 받는다 이런 거지. 이 경우를 여러분들이 세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세봅시다. 얘 너무 쉽죠? 2명이 못 받는다는 건 1명이 다 받는다는 것이고, 그 1명이 다 받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A가 다 받을 수도 있고, B가 다 받을 수도 있고, C가 다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난 이젠 2명만 받는 경우를 세팅해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립시다. 항상 함수식의 문제는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볼펜이요, A, B, C, D, E요. 그리고 내가 사람이요, 라지 A, B, C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2명 받을 사람을 먼저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2명 받을 사람 3명 중에 몇 명을 선택한다고? 2명을 선택한다고. 선택한 거야. 구체화시키는 거야. A와 B가 받는다라고 칩시다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럼 선생님, 나는 쉽잖아요. 어떻게 쉬운데? 선생님,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A, B가 받을 수도 있고, A, C가 받을 수 있고, B, C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그림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나는요,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와 B 중에서만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가지. 그래서 2의 5승가지잖아요. 여기서 끝내면 유효해요. 왜 유효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건 2의 5승이라고 불리는 것은 2사람 중 1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이 속에서는 얘도 샜다는 거야. 어떻게? 하필이면 말이야, 얘한테 다 몰빵을 해버리는 경우도 샜다라는 거지.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원하던 경우가 아니야. 그치? 우리가 원하던 경우는 2명이 받는 경우거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A에서 몰빵될 수도 있고 B에서 몰빵될 수도 있는 걸 이 32가지 속에서 센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빼기 뭐 해줘야 돼? 가로치고 2를 해주셔야 돼. 빼기 2의 경우가 뭐라고? 몰빵이라는 거야. 몰빵. 한 사람한테 몰빵되는 경우는 빼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30 곱하기 3이요. 그래서 뭐가 된다? 9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는 3의 5승 243가지에서 빼기 부정은 90이랑 3을 더한 93을 빼주시면 여러분들 답 뭐가 나온다? 150이 나온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유제 5번 문항을 풀어볼게요. 자, 길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쁘게 직사각형들을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작이요. 내가 A요, 내가 B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길찾기 문항 전 문항을 풀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 약간 안 나오는 건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도구가 있어요? 깡패 같은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의 개념에 있어서 대각선으로 더한다는 그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한다는 건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1111 세팅하고 대각선으로 더한다는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 선생님 뭐예요? 이런 거지. 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쪽 길에서 오는 경우 또는 이쪽 경우에서 오는 경우밖에 없으니 우리들은 중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각선 길을 더해서 그 숫자를 여기 갖다 쓰자. 이게 합의 법칙이잖아요. 괜찮습니까? 이 강력한 도구대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구했을 거라는 거야. 대각선 길이 더해서 3. 그런 다음에 다시 3, 3, 3. 여기도 3 갖다 쓴 다음에 어떻게? 대각선 더해서 6.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갈 땐 6. 대각선 길이 더해서 9. 대각선 길이 더해서 12. 더해서 15. 더해서 27. 그래서 답은 27.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아이디어를 한번 학습해 보자고요. 아이디어요. 선생님 어떤 아이디어요? 선생님 만약에요. 내가 이젠 이 도시의 이름을 C라고 줬다면 나는 A에서 C를 통해 D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못생겼어요. 어디가 못생겼는데? 내가 너한테 묻는 거야. 아니 쌤, 여기에 모양새는 이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모양새는 이쁜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모양새가 안 이뻐요. 만약에 말이에요, 요 선이 호로록 이렇게 존재만 하셨다면, 그러니까 얘는 없던 길이거든요. 지금 빨간색 길은 뭐한 길이라고? 없던 길이거든요. 요 아이디어도 나는 소개는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건 없던 길이라는 거야. 이 없던 길이 만약에 있었다면 되게 멋진 일이 발생되거든. 왜? 없던 길이 있었다면 그냥 얘를 계산한다는 건 3 컴비네이션 2 곱하기 그냥 3개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5 컴비네이션 3으로 여러분들이 30가지라고 그냥 답을 하면 될 텐데, 요 도로가 없었던 거야. 그럼 이 30가지 중에서 없던 길로 가는 경우만 빼주시면 되거든. 없던 길로 간다는 건 이런 거야. 여기를 D라는 마을이라고 친다면 없던 길이라고 불리는 것은 없던 길, 원래 존재하지 않았었던 길, A에서 C 갔다가 C에서 D 가고 D에서 B 가는 이 경우가 없던 길이거든. 그럼 세는 거지. A에서 C 가는 방법은 여전히 3가지 곱하기, C에서 D 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곱하기, C에서 D 가는 방법이 한 가지, D에서 B 가는 이 방법도 유일하게 몇 가지? 한 가지니까 전체 3가지를 빼주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산했던 30가지에서 없던 길로 가는 3가지를 빼게 되면 그것이 몇 가지가 나온다? 27가지가 나오더라. 괜찮아요? 네. 요 길찾기 문항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그 프린트물과 함께 기출 전문항을 해설해 놓았던 거, 그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해 주신다면 틀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지워볼게요. 유제 6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제 6번. 7개의 문자를 모두 나열한대요. 자, 현재 사항을 보도록 하죠. 호로로로로로 나 주머니 속에 A라는 문자가 2개요. 그리고 B라는 문자가 3개요. 그리고 C라는 문자 하나, D라는 문자 하나, 총 이렇게 7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요, 얘를 모두 나열할 때 문제에 있는 규칙, C와 D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이 문제의 규칙은 C와 D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2개의 문자가 있어야 된대. 2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꼭 C와 D 사이에는 몇 개? 2개의 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선생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요? C와 D 사이, 요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요, 직접 한번 세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솔 1의 풀이에요. 자, 시작. C와 D 사이에는, 그러면 C는 D는 각각 하나씩밖에 없었잖아? 그럼 이 속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A 2개, B 3개인 이 경우 속에서. 그럼 볼게. 나는 AA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경우 C, D, D. 이때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나 AB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런 다음에 또 C, D. 괜찮아? 여기엔 누가 있을 수도 있어? BA가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C, D. 괜찮아요? 이번엔 B 몇 개가 있을 수도 있어? 2개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거야. 이런 4가지 케이스 말고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봐봐. 나는 얘네가 이젠 한 쌍이어야 되는 거야. 한 쌍이니까 너를 주머니, 너도 주머니,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나도 주머니라고 해석하고 싶어. 이렇게 경우는 총 4개의 경우가 있나 봐. 그럼 이제 남은 문자를 갖다 쓰자. A 2개 썼을 때는 나는 BBB,
AB 썼을 때는 남는 문자는 ABB. 그런 다음에 BA 하나씩 썼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ABB. B 두 개 썼을 때는 AAB. 이런 형태로 지금 남아 있었겠지? 그러면 이제 구성은 끝난 거야, 얘들아.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 배열하자. 우리는 행동 여역 자체가 주머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그냥 몇 문자 취급하는 거니까 한 문자 취급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주머니 자체를 한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별이라고 불리는 그냥 한 문자로 보세요. 별 BBB.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선생님 4팩을 BBB라는 문자 3개 구분이 안 가서 3팩이라고 말하셔도 좋고 또는 이렇게 말하셔도 좋죠. 선생님 내가 여기를 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별 A, BB가 있는 건데 얘를 나열하는 거 가포수는 어차피 조합이니까 어떻게 4개 자리 중에서 주머니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고 남은 3자리 중에서 내가 A가 들어갈 한 자리를 선택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이 결국 4팩을 B 2개 구분한 거서 2팩으로 나눈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구조적으로 보면 이거랑 똑같은 거지. 얘를 계산할 때 2번 얘처럼 계산해도 되고 나를 별이라는 문자 하나로 봤다면 그냥 4팩토리알 주머니를 새로운 유문자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BB 2개가 구분이 안 간다. 2팩으로 나누는 거. 어차피 이렇게 계산해도 12, 이렇게 계산해도 12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럼 볼게. 나는 얘를 한 개의 문자로 생각하는 거니까 얘랑 똑같을 테니까 그냥 여기가 12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세상이 아니죠. 왜요? 얘들아 나 좀 봐줄래? C와 D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고 나는 얘를 7개로 나열하는 중이야. 그러면 이 내부 사항도 봐줘야지. C와 D가 뭐를 바꿀 수 있어?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C와 D가 위치를 바꾸는 방법 2팩까지. 2팩토리알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와 D가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곱하기 2요. 곱하기 2요. 2팩이지만 그냥 2라고 할게요. C와 D가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2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번 3번도 사실은 통으로 보셨어도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A, B가 선생님 위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보고 곱하기 2를 처리해 주셨어도 돼요. 나는 그걸 그냥 구체화시켜서 드린 것 뿐이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얘들아?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나를 계산하시면 뭐가 나와요? 4 곱하기 2요. 그래서 8이 나오고요. 나를 계산하면 24요. 나를 계산해도 24요. 나를 계산해도 24요. 우리 4개 다 더해주세요. 그래서 72 더하기 8, 80까지 이게 답입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서 요렇게도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 얘들아. 집중. 내 말 잘 들어봐. 두 번째 아이디어야. 이건 직접 잘 세서 푼 거고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계해도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선생님, C와 D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온다는 건 C와 D는 이웃하면 안 되네요. 이런 거야. 괜찮은 생각이에요. 괜찮아? 무슨 소리냐면 C와 D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온다는 건 일단 C와 D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의 컨셉 자체는 선생님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선생님 나는요 A라는 문자 3개와 B라는 문자 2개를 나열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C와 D를 배치해 볼 거예요. 얘네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요. 네,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얘네를 나열하는 방법은 개치지 개치? 어떻게 개치지? 5팩토리알이요 선생님. 근데 A 3개 구분 안 가서 3팩, B 2개 구분 안 가서 2팩. 이렇게 계산하나 어떻게? 5개의 자리 중 선생님 A가 들어갈 3자리만 선택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죠. 개념으로는 가포소는 조합이니까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즉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은 10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난 얘를 이제 배열할 건데 그럼 어떻게 배열되냐?
AA 배운 그 개념 그대로 가시면 C와 D는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C와 D를 얘네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사이에 해당하는 거 사이는 1, 2, 3, 4, 5, 6 전체 6개의 자리가 있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다가가는 것이 좀 달라야 해. 왜죠? C와 D에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2개의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C와 D 사이에 2개가 있다고? 그러면 나는 1번, 2번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C가 들어갈 자리 사이에는 반드시 2개의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쓰세요. 1번을 선택했어요. 그럼 2번 선택하면 안 되죠. 사이에 1개의 문자밖에 없으니까요. 1번 선택할 때 4번 선택하면 3개가 있게 되니까 안 되죠. 1번 자리를 선점했으면 그 다음에 올 자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2개가 있으려면 3번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2번을 선택했으면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4번이요. 괜찮아? 2번 여기 자리가 C가 들어왔어? 그럼 4번 자리에 D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사이에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2번 선택하고 5번 선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2번 선택했을 때는 4번이요. 야 그러면 3번 선택했을 때는 몇 번이요? 5번이요. 그럼 4번 선택했을 때는 몇 번이요? 6번이요. 이런 거지. 너 속상하게 이럴 거야 또? 그럼 선생님이 3번 1번은요? 장난쳐? 3번 1번 1번 3번에서 센 거잖아. 이해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럼 답을 맞출 때는 그냥 이러면 되겠네요. 10 곱하기요. 자리라고 불리는 건 1번, 3번, 2번, 3번, 3번, 5번, 4번, 6번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아직 끝난 사항이 아니죠. 왜 끝난 사항이 아니죠? 1번 자리에 C가 들어왔고 3번 자리에 D가 들어오게 되면 사이에 2개가 있는 건 맞지만 C와 D가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C와 D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건 2가지요. 나는 C와 D의 위치 체인지요. 얘를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몇이 나온다? 80까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네, 잠시만요.